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서가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가지고 오늘은 업데이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타 도구랑 비교를 하면서 커서가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 도구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은지 이제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시간을 순서대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도서 강의는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달라진 커서의 메인 포인트 중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커서 화면을 보시면요. 초기에 오른쪽 위에 있던 이 토글 버튼이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이 사이드바 형태와 이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커서의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아이코닉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AI와 채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모드와 원래 에스크 모드만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플랜 모드가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모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타 도구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커서가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플랜 모드라는 거는 제가 이제 경험한 선에서는 이제 클로드라는 도구가 있어요. 클로드 아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클로드 코드죠. 정확히는 클로드 코드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터미널 상태, 이제 이걸 CLI 도구라고 그러죠. 이 터미널 상태에서 이 돌아가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커서의 이 채팅 모드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이제 클로드 코드인데, 이제 클로드 코드에도 이제 여기 플랜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 해볼까요? 끝내주는 이펙트가 있는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게임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라도 제가 빼먹은 것들이 있거나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 모드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계획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짜게 해주는 모드인데, 이게 한참 전부터 있었고요. 커서는 그 플래닝 모드가 없었어요. 근데 플래닝 모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 플래닝 모드도 상당히 강력한 모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대체 있는 거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계획을 의도적으로 얘한테 짜라고 먼저 제안을 한 다음에 받은 계획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코드를 짜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계획을 짤 때 쓰는 모델을 고급 모델을 쓰고, 계획을 다 짠 다음에는 이제 약간 급이 낮은 모델을 써도 상당히 잘해준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원래는 이제 오토 모드를 전 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토 모드를 끄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뇌 모양 있죠? 이 뇌 모양. 이게 이제 리즈닝 추론을 하는 모델들이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보통 계획을 잘 세워요. 그래서 이 대신에 이제 좀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써서 원래 이제 플래닝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급을 낮춰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코드를 짜게 하는 게 이제 요즘 일반적인 이제 추세이고요. 지금 그로코드 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 모델이긴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빠르긴 한데 그렇게 막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플래닝을 한 다음에 이제 개발을 시켜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제가 써본 바로는 클로드 4.5 소넷으로 계획을 세우게 한 다음에 클로드 4 소넷으로 하면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로코드 페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모델을 보시면은 available for free for now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플레이닝을 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클로드에서 이 하이쿠 모델을 또 넣어놨는데, 이 하이쿠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값싼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넷보다는 값싸고 속도는 빠른데, 여기 지금 리저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클로드 4.5 소넷이나 GPT-5 코덱스 이 리저닝 모델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클로드 4.5 하이쿠나 그로코드 페스트 같은 이 무료가 생겼을 때 이 무료를 쓰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행과 이제 계획과 실행을 이제 별도로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코드를 짜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클로드 코드의 화면이죠. 그러니까 이 터미널에서 쓰는 겁니다. 이 터미널과 이 채팅 상태에서 하는 걸,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아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제 끝내주는 테트리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기술을 HTML로 잡은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인 구성들 보여주고
메커니즘 뭐 블록 7개다, 뭐 회전 이동 하드 드롭 되고 라인 클리어 시스템이 있고 끝내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 효과를 뭐 이런 걸 추가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실행을 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획한 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파티클 효과를 어떻게 네가 구현을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각을 얘네한테 하게 함으로써 더 디테일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거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거 시켜놓고요. 커서에서도 동일한 걸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가서 이제 제가 테스트 클로드 코드였죠. 테스트 커서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플랜을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열어가지고 열어서 이제 꺼져버렸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커서를 보는 게 메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4.5 소넷을 해서 플랜을 한 다음에 끝내주는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 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만들으라고 했지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리밋을 다 썼네요.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은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플랜 모드를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오토로 해서 해볼까요? 오토로 해서 해도 잘해줄까요? 궁금하군요. 오토로 하면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긴 한데 퀄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플래닝을 세우고요. 플래닝을 한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거의 다 완성이 잘 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걸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제 책에 있는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플래닝 모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플랜을 하라는 얘기가 거의 아예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플래닝 세우라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시퀀셜 싱킹을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시퀀셜 싱킹을 이제 거의 안 써도 될 정도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프로젝트 비어있고 수립하기 전에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옵션을 고를 수가 있어요. 기술 스택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뭐 모듈화된 구조를 쓸 거냐, 뭐 순수 이거 HTML 쓸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옵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1에서 B 포함할 기능 범위. 그래서 사운드 효과, 배경음악, 뭐 레벨 시스템, 뭐 애니메이션. 저는 애니메이션까지 원하기 때문에 이 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옵션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짜줘요. 그러니까 저는 테트리스를 만들으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만들 건데? 라는 걸 물어보면서 약간 대화하듯이 조금 계획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플래닝 모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에서의 플래닝 모드는 플랜을 다 세우고 나면 이렇게 plan.md나 아니면 파일 이름 없는 md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요. 로직 같은 걸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일링 같은 데서 이제 게임 효과 같은 게 이제 방금 전에는 클로드 코드 있었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링 할 때 드로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단조로워 보인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나 파티클 효과라 그러죠. 효과가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그거 좀 화려하게 안 되나? 물어보면 조금 더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까지 충분히 플랜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빌드를 눌러가지고 바로 빌드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들이었는데 대부분 거의 한 번에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서 실습을 하실 때 이 플랜 모드를 쓰시면은 훨씬 더 잘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파티클 시스템 해달라고 했더니 파티클 시스템 이제 폭발 파티클 이런 거 해주겠다. 하드 드롭 시 충격 파티클 뭐 이런 거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해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빌드를 눌러가지고 하면 이제 빌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제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 기반 바이브 코딩이라 해서 요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획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눈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커서나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쓰실 때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사실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될 거고요. 사실 그렇게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려고 이해를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셨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낼 때는 이제 코딩 몰라도 괜찮다라고 뭐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더 복잡한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제 내가 코드를 짤 줄은 몰라도 이런 건 최소한 이 개발은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이걸 왜 안 하지? 또는 얘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이상한 건 아닌가? 에 대한 이제 감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 시작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조금씩 격가지로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언어 공부나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죠. CS 공부를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난 이렇게 바이브 코딩 해주면 금방 해주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가는 느낌은 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번 거쳐서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길들은 되게 빠르게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플래닝 모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좀 보여드리려고 플래닝을 시킨 다음에 지금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큰 문제 없이 테트리스 게임이 나올 것 같고요. 워낙 유명한 게임이고 코드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다 구현을 잘 해주는지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검토한 이 플랜했던 이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여기서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라던가 이거 이렇게 한 거 맞긴 한데 이건 아니다. 다시 계획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코드를 짜봐라 라고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좋은 품질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렌더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계획에서 여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시간을 좀 기다려 보고요. 다 완성이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투두스 중에 몇 개를 했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주는데 이제 얘가 지금 이게 실시간성이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게 투두까지 만들어서 이 진행되고 있는 거 현황판을 되게 빠릿빠릿하게 보여주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또 완전히 믿을 만한 건 못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플랜 모드에서 세웠던 것 중에 17개 중에 지금 17개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보는 거에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여기 플랜 올려놨던 거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지 꼭 이렇게 눌러서 읽어보시는 거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펼쳐가지고 심심하게 읽어보세요.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뭐가 나왔을 때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드가 짜여지고 잘 안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좀 조금만 더 잘 보이게 UI를 좀 개선해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테트리스 게임 열심히 구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토로 해도 꽤 훌륭한 것 같네요. 아예 못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UI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거의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네, 메인 끝나고 사운드 파일은 뭐 한 것 같은데 소리가 잘 날지는 모르겠네요. 소리 파일 같은 걸 제가 넣은 게 없으니까. 오디오에는 무슨 오디오 소스를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스들을 얘가 넣으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이제 소리를 지금 만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볼게요. 재밌네요. 보니까 이 음계도 지금 정해줘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배경음악도 있네요. 테트리스 테마를 이걸로 만들 수가 있군요. 어쨌든 인제이에스가 끝나고 나면 아마 테트리스 게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도 누가 테트리스 게임 그 클로드 아티팩트 이용해서 올려주셨던데 아티팩트도 되게 재미난 기능이거든요. 근데 아티팩트는 제가 막 엄청 깊게 다루진 않았어요. 저는 아티팩트로 할 거면 그냥 커서나 클로드 코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뭐 아티팩트를 제가 쓸 일은 없는데 아티팩트도 언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문제를 뭐 찾았다고 하네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약간 느껴지시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플래닝 모드를 하고 나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운 만큼 코드를 더 오래 짜는 거죠. 그래서 토큰도 훨씬 많이 쓰고요. 대신에 완성도는 조금 더 높다. 한 번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퀄이 좋고 뭐가 안 돼가지고 빙빙 도는 일은 없다. 최소한. 대신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긴 하면 좋다. 뭐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는 그래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테트리스 게임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전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았어요. 얘는 플래닝 모드에 의해서 그냥 코드를 짰을 뿐이고요. 이제 인덱스 HTML을 이제 리빌링 파인더에서 열으셔가지고 이제 열면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일단은 일반적인 게임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게임 시작이 안 되는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콜스 폴리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보내면 수정해주겠죠? 이것도 좀 공부해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이제 로컬에서 개발할 때 흔히 마주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공부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계획 때 이걸 해결해달라고 미리 넣어놨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되게 실행될 수 있게 내장 서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기다렸다가 네,
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주는 것 같고, 배치 파일 만들어서 여기서 실행해라. 이렇게 해주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서버 실행해주고, 테트리스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8000번에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8000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테트리스 게임이 완성이 됐고, 소리도 나죠? 뿅뿅뿅 소리도 나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 파티클 효과가 나긴 하는데 지금 약간 좀 버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파티클 화면 같은 거 지금 구현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현상을 좀 설명을 할게요. 뭐 지금부터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게임에서 파티클 잔상이 남는 현상이 있고, 그냥 블록을 내렸을 때 블록이 사라지는 등 버그들이 있어. 화면도 회전하는 것 같아. 버그들 수정 좀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만든 게임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이 화면이 굉장히 화려해졌다. 이 파티클 효과들이 있긴 한데 좀 끔찍하긴 하네요. 좀 무섭긴 한데 이렇게 이제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졌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클 잔상이 남는 건 좀 고쳤으면 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훨씬 일반적인 테트리스 게임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닝 모드를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걸 하기가 좋다라는 걸 보여드린 것 같고요. 코드를 하기는 수정을 해줄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모델이 오토 모델을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아마 못 해줄 겁니다.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저라면 이제 이 로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라든지, 렌더링이라든지, 파티클 시스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연을 하느라고 그냥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낫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래닝 모드가 생겼다. 커서의 이제 플래닝 모드가 생겨서 훨씬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데는 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까요? 그래도 이왕 영상을 찍었는데 잘 나오는 걸 보고 끝나는 게 좋지 않나. 그쵸? 이제 렌더링 효과를 이제 해결해줬고, 이제 이 블럭을 이제 돌릴 때마다 이 화면 회전하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블럭을 회전할 때 이 게임판 자체를 좀 돌리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블록을 회전할 때 게임판 자체가 같이 회전하는 느낌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정하고 있네요. 회전 애니메이션 수정 및 코드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수정이 되면은 아마도 해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 만드시면은 원래 거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구현이 된 것도 좀 특이한 점이네요. 그럼 고치고 있는 것 같고, 회전했을 때 저기 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못 고치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더 고치라고 하면 좋은데, 회전 애니메이션을 좀 더 보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호흡이 길어졌죠. 이제 클로드 코드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도 이런데 클로드 코드가 커서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계획에는 클로드 코드를 쓰고 이제 코덱스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지금 커서 같은 경우는 이 UI가 익숙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커서에는 이 플래닝 모드가 나오면서 상당히 기능이 개선됐다라는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불필요하게 개발이 삥삥 돌지도 않아서, 자 이제 회전도 이제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이 아랫부분 보면은 지금 회전하는 것도 얘가 지금 일자 얘는 회전이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게임의 형국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블럭이 없어질 때도 효과음도 있는 것 같고, 구현을 본인이 하기로 했던 건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 일자 블록은 회전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게임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뭐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고요. 이제 라이트 모드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플래닝 모드의 강력함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컷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이제 MCP 쓰는 법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제 MCP 같은 경우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Tools and MCP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제 뭐가 생겼냐? 여기 MCP 쓰는 법 제가 이제 책에다 설명을 해놨고요. 이제 이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이 원래는 그 브라우저 자동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브라우저를 켜서 뭐 네이버닷컴에 들어가 봐 라고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를 얘가 켜줍니다. 워낙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이브 코딩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토 브라우징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얘가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을 넣어줬고요.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브라우징 자동화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뭐 네이버닷컴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검색한 다음에 5개의 상품 정보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오토 브라우징 해가지고 이제 진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닷컴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검색한 다음에 이제 5개의 상품 정보 알려준다 해줄 건데, 웹 검색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겁니다. 오토 브라우징 이용해서 하라고 하면 돼요.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서 해줄 겁니다. 크롬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크립트를 만들고 있네요.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이 잘 안 되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MCP 서버에다가 그 저희 플레이라이트 쓰시면 됩니다. 플레이라이트 쓰시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이버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이버가 지금 다 보스를 막아놔가지고. 어쨌든 이제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이 지금 되고 있다. 아까 전에 그 명령어로 실행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였나 보네요. 지금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은 제가 지금 이해한 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얘가 지금 잘 동작 안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MCP에서 설명드린 거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건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더 잘 쓰는 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룰스 앤 메모리스는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루지 않는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좀 깊은 내용 쓰시면 되는데, 이 유저 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always respond in Kore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서에다가 전역으로 이제 해주는 룰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만 얘기하라. 여기 만약에 지워져 있으면 얘가 영어로도 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커서 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클로드 MD in context,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서에서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커서에서 클로드 쓰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이죠. 그래서 이 커서에서 이제 클로드에도 이제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유저 롤스 같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쓰려다 보니까 얘도 이제 이 클로드에 넣은 룰을 알았으면 좋겠다. 얘는 이제 여기 있는 룰만 보거든요. 유저 롤스만 보는데 여기 있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그 옵션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통합 기능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코드 베이스 인덱싱은 지금 11개 파일이 지금 인덱싱이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인덱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코드베이스 인덱싱은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제 여러분이 뭘 자주 시키면은 얘가 그걸 다 인덱싱을 해 놓습니다. 자주 하는 작업들은 인덱싱을 해서 비슷한 작업이 됐을 때 여기서 이걸 하게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상하게 빙빙 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딜리트 인덱스 누르셔가지고 지우시면은 얘가, 그러니까 기억력이죠. 기억력을 지금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있는데, 여기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셔가지고 뭐가 이제 추가가 됐나 이런 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은 것 같고, 제가 주로 쓰는 건 이제 툴즈 앤 MCP랑 여기는 룰즈 앤 메모리스인데, 이거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모델은 이제 새로 나온 모델 없나, 공짜로 나온 모델 없나, 이런 거 볼 때. 요 크로코스 페스트가 가끔씩 공짜로 풀어주거든요. 언제 또 막았다가 풀었다가 하는데,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저런 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쓰면 좋아요. 그리고 GPT-5 같은 경우도 코덱스 그 미디엄이, 제가 알기로는 코덱스 미디엄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덱스 미디엄이 없네요. 코덱스 하이밖에 없네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켜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는 거 켜가지고 한 번씩 쓰시면 좋다. 근데 지금 맥스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very expensive라고 설명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시면은 $20 요금제 쓰신 분들은 훅훅 나간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다 써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여기 다 읽어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면 커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클로드 코드는 제가 이제 살펴보다가 이제 아까 꺼져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클로드 코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지금 아래쪽 이 터미널이죠. 이 터미널이 이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에 있는 터미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이 터미널을 커서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이 까만 화면이, 저는 이제 하얀 화면인데, 이 까만 화면이 지금 여기 안으로 그냥 도구가 그냥 애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클로드 똑같은 도구고요. 클로드가 뭐 더 어렵다 뭐 그러시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들어오면 똑같이 채팅 화면이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채팅 넣으면 채팅 나오고, 작업해달라고 작업해준대. 물론 이제 이 클로드 코드를 쓸 때 이 터미널 기반을 쓰시는 분들은 이 파일이 생성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터미널에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어색해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켜놓고 여기서 이제 클로드 쓰시거나 하면은 왼쪽에서 이 파일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놓고 하시는 것도 답이라면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제가 이 클로드 코드를 연 폴더 이름이 여기거든요. 같은 데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를 보고 있고 얘도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거 플랜 모델을 해가지고 모델을 오퍼스를 해놓고 현재 프로젝트 상태 살펴봐 하면은 똑같이 해줍니다.
지금 이제 테트리스 게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져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해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드의 룰즈를 이제 한글로 답해라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간 과정은 다 영어로 나오고요. 얘처럼. 웬만하면 한글로 해줄 텐데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가 다른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지 터미널에서 한다는 이유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터미널 들어와서 클로드 처음에 한 번 입력하는 거 외에는 뭐 그다음부터는 쓰는 방법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처음 시작하는 거에 대한 그냥 시작점의 차이? 시작 화면의 차이?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얘도. 근데 클로드 코드가 좀 더 작업을 잘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훨씬 비싸거든요. 저는 여기에 200달러 쓰고 있고 컷에는 20달러 쓰고 있거든요. 당연히 돈을 많이 쓰는 쪽이 좋겠죠. 좋기도 하지만 많이 쓸 수 있겠죠. 좀 많이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건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성능에도 영향을 주죠. 얘 같은 경우는 모델을 좋은 걸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로드 코드 쓰는 거 똑같습니다. 얘도 리저닝을 충분히 마친 다음에 리저닝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할 것이고 파악을 하고 나면은 답을 똑같이 해줄 겁니다. 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달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전 똑같이 보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르고 뭐 제 생각에는 여기 그 아까 사운드가 좀 아쉬웠는데 사운드 뭐 배경음악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주겠죠.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 똑같다고. 그래서 둘의 차이가 맨날 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둘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클로드 코드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슬래시 커맨드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깔아준 게 많아요. 애드온 같은 거 깔면은 좀 더 개발이 편해지는 것들이 많은데 전 요즘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제 클로드에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서 중간에 내가 어떤 작업을 시켰을 때 특수한 에이전트 내가 등록을 미리 해놨던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링 같은 거에 변화가 있을 때는 스타일링 전문 에이전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중간에 얘가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채팅을 막 하고 있을 때는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순간에 얘가 뾱 하고 튀어나온다 뭐 그 정도의 차이. 이제 얘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제 에이전트를 얘는 쓸 수 있고 얘는 쓸 수 없는 이유도 이제 얘는 20달러 플랜이 아마 압도적으로 아마 많을 텐데 사용자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달러 사용자 뭐 200달러 사용자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20달러 가지고는 클로드 코드를 거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선 가능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에이전트가 중간에 나와도 내가 작업을 대신해 줄게 라고 이제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토큰의 양이 많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그 기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중간에 작업을 시키다가 특별한 작업이 내가 뭐 약속한 뭔가가 나오면 이 약속했던 건 이 에이전트로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한번 할게 해서 얘가 등장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아시죠? 저는 책팔이라는 것을 이 책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설명돼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책이 나와 있는데도 아직도 이 책에 있는 매뉴얼 설명을 해달라고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여기 있는데 볼 때마다 좀 아쉽습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보시면 되는데 왜 질문하시지? 물론 책을 뭐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책을 한번 보면은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보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좀 더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책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얘기하면서 커서 얘기를 했고요. 발전된 과정들 같은 거. 점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나 시켜가지고 하나 결과물을 얻어내고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은 좀 달라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주저주저 떠들면서 최근에 커서가 뭐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지를 테트리스 게임 만들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른 작업하면서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제 남은 강의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런 거에서 이제 제가 플래닝 모드를 자연스럽게 쓰려고 할 텐데, 플래닝 모드 쓰는 저의 모습을 어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는 없었는데, 이젠 나와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